예, 계속 저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기 408페이지 보시면 보험계약 관계자인데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는 용어 좀 조심하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보험계약 관계자가 있고요. 보험계약 당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계약 당사자라는 것은 계약에 있어서 청약과 승낙을 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보험계약의 요소에는 보험계약 관계자, 보험사고, 보험료, 보험금, 보험기한 및 보험료 납입기간 등이 있는데, 자, 여기 체크를 하세요. 보험계약 관계자에는 보험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등장했던 4명 다 보험계약 관계자고요. 그 중에서 보험계약의 당사자, 즉 계약의 성립을 체결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보험계약자와 보험자죠. 그렇죠? 그래서 보험계약 당사자란, 그래서 구분을 하셔야 돼요. 보험계약 관계자, 보험계약 당사자 두 개를 구분해가지고 보험계약 당사자란 보험료를 내는 보험계약자와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자를 말한다. 이해되시겠죠? 보험계약 당사자라는 것은 보험계약 체결하는 사람들. 그래서 보험계약자와 보험자가 바로 보험계약 당사자라는 거. 그래서 보험계약 당사자랑 보험계약 관계자라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험자, 보험사업자를 말한다. 그래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할 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요. 우체국 보험에서는 자, 국가가 보험자에 해당한다. 그렇죠? 우체국 보험에서는 국가가 보험자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 요 부분은 다 봤으니까 좀 한번 보면 좀 빠진 부분들만 위주로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보험계약자란 자기 명의로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근데 자, 여러분들 요거는 우리 앞에서 봤던 우편 예금 계약에서의 제한 능력자,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미성년자가 왔어요. 미성년자가 와가지고 우체국에 저 보험들로 왔는데요. 그러면 우체국에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우리 제한 능력자 중에 미성년자는 법률 행위를 함에 있어서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없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법정 대리인의 동의나 대리를 얻어야 돼요. 대리를 통해서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자,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다면 미성년자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동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런 제한이 있다라는 거 정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정 대리인 또는 후견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보험계약자가 될 수 있으며, 다음 계약자가 다수일 때는 대표자를 지정해라. 대표자를 지정해라. 그래서 어쨌든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요 둘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보험계약 당사자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고요. 따라서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에 대한 각종 의무와 권리를 갖는다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 지금 보시면 보험계약자가 해야 되는 어떤 주된 의무로서 가장 큰 의무는 뭡니까? 보험료를 납입해야 되는 보험료 납입 의무.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험계약 체결할 때 뭡니까? 중요한 사항을 고지해야 될 고지 의무. 그 다음에 중간에 뭐가 바뀌었다? 그러면 이걸 통지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주소 변경 통지 의무라든지 아니면 보험사고가 발생했다든지 아니면 직업이 바뀌었다든지 이런 것들 각종 통지 의무를 갖다가 부담하는 게 보험계약자입니다. 아시겠죠? 보험계약자의 그래서 이렇게 잘 정리를 해두셔야지 막 시험에서 피보험자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보험계약자의 의무라는 거 잘 구분하시면 되고, 그다음 보험계약자에는 그 자격에는 제한이 없지만, 자, 여러분들 요거는 지금은 보세요.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이거는 지금 이름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이게 우정국에서 저 공부했던 것은 아직 수정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본다면 어떻게 합니까?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그다음 여기 한정치산자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봤던 피한정 후견인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피한정 후견인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뭡니까? 동의가 필요 없어요.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가 있지만 우리 가정법원에서 선고할 때 특정 범위를 정했다면 그 범위에 대해서는 뭐다?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고 그다음에 금치산자라는 것은 피성년 후견인입니다. 피성년 후견인은 원칙적으로 행위 능력이 없고, 자, 피성년 후견인 같은 경우는 동의 받아도 뭡니까? 동의 받은 대로 어떤 법률 행위를 수행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 꽂아서 강순인데 자, 보험계약 체결에 동의를 해줄게 하더라도 오다가 뭡니까? 다른 거 체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대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거. 자, 그냥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앞에서 했던 거 다시 복습하면 미성년자가 있고요. 요걸로 대체하시는 게 더 좋을 거예요. 다음번에 분명히 공고 나면 요걸로 바뀔 거예요. 이거 이거 교재를 안 바꾸면 요거는 거기서 잘못한 거니까. 지금은 이런 용어들이 이제 일로 다 대체가 됐으니까 피성년 후견인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자, 미성년자는 자, 원칙 단독으로는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라? 법정 대리인의 동의나 대리를 통해서
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피안전 후견인은 원칙으로는 자, 얘는 원칙적으로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는 자, 후견인의 동의나 대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피안전 후견인은 우리 일반 그 행위 능력자랑 별반 차이가 없어요. 다만 그랬잖아요. 막 월급 100만 원이면서 보험료 월급을 갖다 한 달에 200만 원 받는데 보험료만 한 190만 원 내고 잃어버리면 다른 가족들의 생활이 불편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법원에서 야, 너 최소한 50만 원짜리 이상 거래할 때는 후견인의 동의나 대리를 통해서만 해야 돼라고 한다면 피안전 후견인이 보험계약 체결할 때는 반드시 후견인의 동의나 대리를 얻어야 돼요. 대리를 얻는 게 아니라 동의나 대리를 통해서 해야 돼요. 그 다음 피성년 후견인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뭐다? 단독으로 할 수 없다 그랬죠. 단독으로 할 수 없고 이거는 반드시 뭘 통해서만 동의 안 돼요. 대리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동의는 안 된다. 후견인, 죄송합니다. 이게 후견인의 대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거. 자, 근데 예외적으로는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걸 정할 수가 있다.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걸 정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제한능력자의 기본입니다. 예금계약도 마찬가지 그렇게 적용되고 보험계약도 마찬가지 그렇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보험계약을 체결했어요. 미성년자가 단독을 했어요. 법정 대리 동의나 대리를 얻지 않고 단독을 했다. 그럼 나중에 이건 뭐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취소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취소할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있는 거는 이렇게만 좀 대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피보험자라고 되어 있네요. 피보험자는 그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이 되는 자다. 그래서 보시면 보험계약자 자신이 되거나 제3자가 될 수 있다. 그럼 자 보세요. 나를 피보험자로 했다. 그러면 생명보험에서 나를 피보험자로 했다. 그럼 뭡니까? 보험계약자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한 거죠. 그럼 그걸 뭐라 한다? 자기 생명의 보험이라 그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것만 구분하시면 되겠죠. 이거 아까 우리 앞에 봤던 자기를 위한 보험이라는 거랑 그다음에 자기 생명의 보험이라는 거. 이거 뭐 구분하시는 거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자기 생명의 보험이다. 계약자를 기준으로 보여요. 자기 생명이 뭡니까? 요거는 뭐가 자기 생명의 보험인 거죠? 내 생명을 담보로 방금 나왔잖아요. 누가 일치하는 거? 그렇죠. 보험. 그렇죠. 계약자와 누가? 그렇죠. 피보험자가 일치하는 거고요. 피보험자가 일치하는 거고. 그다음에 자기를 위한 보험이라는 거는요. 보험 역시 계약자와 누가 일치하는 겁니까? 보험 수익자가 일치하는 거잖아요. 보험 수익자. 그래서 그냥 혹시 시험에 여러분들 뭐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일치하는 경우를 자기를 위한 보험이다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 이렇게 낚아낼 수 있으니까 자기를 위한이라는 것은 보험 계약자하고 보험 수익자가 일치하는 경우고 자기 생명의 보험이라는 것은 보험 계약자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그러니까 자신이 피보험자가 되는 경우 이걸 우리가 자기 생명의 보험이다. 뭐 타인이란 말은 뭡니까? 그냥 이거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 경우겠죠. 그래서 자기 생명의 보험이라고 하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타인 생명의 보험이다라고 한다. 그럼 저 밑에 한번 내려가 볼게요. 보험 수익자 관련해서 밑에 보시면 하살표 보시면 보험 수익자가 보험 계약자 자신인 경우 그러니까 보험 수익자와 보험 계약자가 일치하는 경우를 자기를 위한 보험이라고 하고 일치하지 않는 것 서로 다른 것을 타인을 위한 보험 구분되시겠죠? 자, 이거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저 위쪽에 다시 올라가셔가지고 보시면 타인 생명 보험의 경우 계약자는 반드시 누구? 피보험자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으라. 제가 밑줄 안 건데 꼭 좀 체크를 하세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타인 생명 보험 같은 경우 여러분들도 모르게 여러분들 목숨을 담보로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얼마나 여러분들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보험금을 노리고 내 생명을 노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피보험자의 동의를 반드시 뭐에 의해서? 서면에다 동그라미 하십시오. 서면에 의한. 그러니까 구두, 말로서 동의할게요. 이거 안 됩니다. 서면이란 건 뭡니까? 본인 스스로가 사인을 하겠죠. 읽어보고. 그래서 서면에 의한 동의 반드시 받아야 된다라는 거 꼭 좀 체크를 하시고요.
그래서 생명보험계약에서는 피보험자를 이건 보호하기 위한 거다. 그래서 이런 법적인 규제를 가하고 있고요. 자, 보시면 아까 우리 봤던 거예요.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라는 생명보험계약에서 만 15세 미만자 체크를 하셔야 돼요. 만 15세 미만자는 어떻게 됩니까? 보험계약 체결할 수 없고요. 그러한 보험계약은 무효입니다. 또한 누구?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까지 요거는 뭐다? 보험계약은 무효가 된다라는 거 꼭 좀 체크를 하십시오. 자, 심신상실자라는 건 뭡니까? 좀 정신 이상 정도가 심한 사람, 심신박약은 그 정도까지는 안 해도 오락가락하는 분들 아시겠죠? 왜냐하면 그분들은 어떻습니까? 뭐 사인을 한다 하더라도 이 내용을 갖다가 모르고 하는 경우가 많겠죠. 그러니까 막 머리에 꽃 꽂고 돌아다니는데 이거 사인해주면 사탕 줄게. 그러면 뭡니까? 사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제대로 된 어떤 생명보험계약을 우리 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자, 우리 생명 피보험자로서 15세 미만 심신상실, 심신박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그러한 생명보험계약은 무효입니다. 무효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앞에서 나왔듯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 다른 말로 타인 생명의 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계약 체결 시 그 사람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 여기 두 번이나 기출됐던 것만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 네 번째 보시면 보험수익자네요. 보험수익자는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받을 사람으로 보험계약자가 지정한 사람이며 보험자에게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를 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다라고 해가지고 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일치하면 자기를 위한 보험이고요. 일치하지 않는다면 타인을 위한 보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화살표 보세요. 자, 보험수익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지정하고 자, 이때 보세요. 보험수익자의 지정과 변경권은 누구한테 있다는 거? 보험계약자에 따 있습니다. 피보험자한테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꼭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자, 잘 체크를 하셔야 돼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정리를 제대로 안 해놓으시면 막 그 시험 문제는 여러분들 딱 추측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험계약자가 들어갈 자리에 피보험자가 들어가고 막 이런 식으로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구분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보험자 그 다음에 보험계약자 그 다음에 피보험자 우리 생명보험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험수익자 자, 우리 이런 네 사람을 다 통틀어서 뭐라고 한다 했습니까? 보험계약 관계자 그 다음 보험자와 보험계약자를 보험계약 당사자 그랬잖아요. 보험계약 당사자. 시험에 나와요, 여러분들. 쓸데없는 애 집어넣고 보험계약 당사자다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알겠죠? 막 그릇하게 나와요.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부의보험자, 보험수익자를 통틀어 우리 보험계약 당사자라고 한다면 틀리는 거예요. 보험계약 관계자고 얘네 둘이를 보험계약자라고 합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 보험회사하고 보험계약자하고 계약을 체결했어요. 근데 보험수익자를 갖다 제3자 다른 사람으로 이 사람이 지정하겠죠. 우리 아들 첫째 아들, 길동이에게 보험수익자, 내가 만약에 죽으면 그 보험금을 길동이에게 주라는 이런 계약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 길동이가 처음에는 말 잘 듣는 효자 아들이었는데 갑자기 막 아버지 재산 빼돌리고 동생들하고 불화를 일으키고 이러니까 그럼 보험수익자를 바꾸고 싶겠죠. 그러면 이거 보험수익자를 바꾸는 거는 누가 한다? 보험계약자가 한다. 그래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지정도 역시 마찬가지 보험계약자이겠고요. 다음에 변경할 수 있는 권리도 그렇죠. 보험계약자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보험계약자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한 것은 별 문제가 없는데 다른 피보험자가 있다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이 보험수익자가 누군지에 따라서 피보험자의 어떤 생명이나 이런 안전도는 좀 크게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보험수익자가 갑자기 조폭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언제 얘가 그렇죠. 목숨이 위태로울지 모르니까 이때 자, 보험수익자가 요 A라는 사람일 때 피보험자는 처음에 A? 그래. 얘면 뭐다? 우리 같은 친한 사람이고 또 괜찮은 사람이니까 동의를 해줬어요. 근데 갑자기 얘가 배은망덕한 행위를 하니까 보험계약자가 B라는 사람으로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이때 변경할 때 반드시 누구의 동의를 얻도록 해라? 그렇죠. 피보험자가 이때는 동의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거 그냥 그렇게 설명해 놓은 겁니다. 자, 그럼 보시면 보험수익자의 지정과 변경권은 보험계약자이겠다. 자, 보험수익자의 변경권은 피보험자이겠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보험계약자이겠다. 다만 밑에 보시면 그 타인생명보험의 경우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때는 반드시 누구의 동의?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여러분 지정할 때도 처음 지정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처음 지정할 때도 피보험자가 당연히 동의를 해야 되고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근데 그 410페이지 한번 볼까요? 410페이지. 그거 보시면 박스 표를 한번 볼게요. 보험금 받을 자를 원래는 보험계약 체결할 때 지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지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계약자가 보험 계약할 때 보험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 보험사고가 났어요. 그러니까 보험 수익자란에 이름을 안 적었어요. 안 적었는데 그리고 첫 해 보험료를 납입했는데 돌아오는 길에 뭐 교통사고를 당해서 사망을 한 거예요. 보험 수익자는 나중에 적을게 하고 했는데 그 사이에 사망한 경우 이때 그러면 보험 수익은 누가 받는가? 자, 이거는 좀 구분해서 보셔야 돼요. 자, 사망 보험금만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중요하니까 다 보셔야 돼요. 제가 말 잘못했습니다. 사망 보험금 잘 생각해 보세요. 사망 보험금입니다. 자, 그러면 좀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4명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보험 수익자를 정하지를 않은 경우에요. 지금은 이렇게 3명만 보험계약 관계자에 이렇게 3명만 있는 경우에 근데 자 보세요. 이걸 정하지 않고 보험사고가 발생했다는 말은 누가 사망했다는 거예요? 보험계약자요. 보험사고라는 거는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가 따로 있을 때는 피보험자가 사망해야지 보험금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경우에 보험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 자, 피보험자가 사망했습니다. 이 경우에 그러면 1번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수령한다. 2번 없다. 그럼 여기는 이 사람의 아들, 딸 같은 상속인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피보험자의 상속인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본인 스스로가 보험금을 먹을 정도로 생각이었다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처음부터 보험 수익자가 그냥 계약 체결할 때 정했겠죠. 그렇죠. 이걸 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뭐 물론 이제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법에서는 어떻게 여기 피보험자의 상속인으로 우리 기속대로 그러니까 자 기억을 하세요. 생명보험, 사망보험과 관련해서는 자 보험 수익자가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사고가 발생, 즉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이분이 사망한 경우에 이 피보험자의 상속인들이 보험금을 수령한다라는 거, 그것만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생존보험금 구분하셔야 되겠죠. 자, 생존 일정 기간 동안 자 누가 살아 있어야 돼요? 일정 기간 동안. 그죠. 피보험자 이분이 살아 있었습니다. 이분이 생존했다 그러면 보험금을 수령할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아직 정하지 않았어요. 이 경우에는 이분이 살아있는데 상속인으로 갈 거 없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누구한테 가겠다? 이제 때는 보험계약자, 본인한테 주겠다라는 게 나와 있네요. 그렇게 보험계약자. 그래서 생존보험금 같은 경우는 보험계약자 여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상해보험. 상해보험은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친구가 다치면 돈이 필요한 사람 누가 돈이 필요해요? 그렇죠. 다친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상해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 수익자를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누구한테? 그렇죠. 피보험자, 다친 사람 본인에게 그렇게 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3개 좀 구분해가지고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요 경우는 어떤 경우다? 보험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 사망보험금과 관련해서는 누구? 피보험자의 상속인. 그 다음 생존보험은 보험계약자. 뭐 상해보험 같은 경우는 피보험자가 수령한다. 아시겠죠? 이렇게 딱 3개를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상법 733조인데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요거는 그냥 제가 집어넣은 조문을 갖다 집어넣었어요. 상법에 이런 게 있습니다. 보시면 1항 보세요.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2항은 보시면 보험계약자가 1항의 지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피보험자를 보험수익자로 하고 보험계약자가 1항의 병역권을 행사하지 않고 사망한 때는 보험수익자의 권리가 확정된다. 되게 복잡하죠. 그렇죠. 요거는 저기 우리 잠깐만요. 자, 요건 지금 볼게요. 자, 2항 한번 볼게요. 1항은 여러분 당연한 건데 자, 2항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보험계약자가 1항의 지정권을 행사하지 않고 사망했다. 자, 행사하지 않고 사망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피보험자를 보험의 수익자로 하고 라고 되어 있네요. 피보험자를 보험의 수익자로. 자, 요거는 아까랑 다른 거예요. 아까는 뭡니까? 보험 수익자를 갖다가 지정하지 않고 보험사고가 발생했다.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요. 근데 지금은
자, 이걸 갖다가 지정 안 하고 이번에는 아까 거는 이 사람이 사망한 경우고 이번 건 누가 사망한 경우예요? 보험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예요. 아시겠죠? 이 두 개를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사망보험금과 관해서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 이때는 누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는데 이 경우에 자, 우리 보험금을 갖다 수령하는 사람을 정해야 되는데 보험계약자가 이거 정하기도 전에 이 사람이 사망을 해버렸어요. 그렇죠? 그럼 이때 보험수익자는 누구를 하겠다? 자, 체크를 하십시오. 피보험자를 보험수익자를 한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우리 시험에서는 이 정도만. 그러니까 두 개를 구분하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어떻게 구분하면 됩니까?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고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정하기 전에 사망했다? 요분이 사망하면 누가? 피보험자. 아시죠? 피보험자. 근데 결국은 똑같죠. 나중에 이 생명보험이면 이분 어떻습니까? 돌아가시면 그렇죠. 이렇게 상속인으로 갈 가능성이 다르긴 한데 그래도 그 같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어쨌든 그렇다라는 거. 그래서 피보험자를 보험수익자로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세요. 보험계약자가 제1항에 자, 이번에는 아까는 지정권이고 이번에 변경권을 행사하지 않고 사망한 때는 보험수익자의 권리가 확정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때는 뭐냐면 두 번째는 이 사람이 B라는 보험수익자를 지정을 했어요. 지정을 했는데 이 사람이 지정만 하고 물론 한번 지정하면 끝인데 이 사람이 변경하려고 했는데 변경하려고 하는 순간에 뭡니까?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변경 못 하겠죠. 왜냐하면 지정 변경권은 보험 계약자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누구? 보험 수익자의 권리가 확정된다. 이제 누가 바꿀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험 수익자의 권리가 확정된다라는 그 말입니다. 그러나 보험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승계인이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다른 약정이 이렇게 있다면 그러지 않아도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은 요 B라는 녀석을 보험 수익자로 지정을 했는데 혹시라도 내가 먼저 죽게 되면 우리 아들인 C라는 녀석이 다른 사람으로 변경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약정을 보험사와 했다면 뭡니까? 이분이 돌아가시더라도 나중에 변경은 누가 할 수 있는 거다? 그의 아들인 C가 할 수 있는 거다. 당연한 걸 갖다 적어 놓은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항 보세요. 보험 수익자가 보험 존속 중에 사망한 때는 자, 원래는 이분이 먼저 사망하면 이분이 돈을 수령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은 아직 살아계신데 보험 수익자가 먼저 사망했다? 그 경우에는 어떻게 해라? 보험 계약자가 다시 보험 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체크하실 거는 그것만 체크하면 돼요. 자, 이분이 먼저 사망했다고 이분의 자녀들이 보험 수익자가 되는 거는 아니다라는 거. 왜? 이 사람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보험계약자가 지정하는 거기 때문에 보험계약자가 지정하고 또 뭡니까? 보험계약자가 지정권을 행사하지 않고 사망했다면 이 경우에 그러니까 이분 돌아가시고 그 다음날 또 이분 돌아가시고 그럼 뭡니까? 이제 보험수익자 지정할 사람도 없죠. 그럼 결국은 보험수익자의 상속인 이렇게 간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4항 보세요. 보험계약자가 이항과 사망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는 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에게 보험수익자로 한다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부터 지정권, 보험수익자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은 두 분 다 안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험수익자 정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사망을 했다. 이렇게 됐다면 어떻게 하겠다?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다라고 그렇게 되냐. 자, 요거는 그냥 가볍게 보시고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거는 자, 여러분 눈여겨봐야 될 거는 우리 앞에 있는 거 있잖아요. 피보험자가 먼저 사망했는지 보험 수익자가 먼저 사망했는지 그것만 잘 비교하시면 돼요. 자, 그거 비교하고 난 다음에 우리 기출문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생명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보험계약자는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는 권리. 그렇죠? 보험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는 권리, 지정할 수 있는 권리는 누구의 권리다? 보험계약자의 권리다. 그래서 1번 맞습니다. 2번 보험계약 해지 시 보험 대상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보험계약 이때는 언제? 그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할 때, 즉 뭐죠? 타인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공용, 보험계약 체결할 때 서면에 의한 동의가 필요한 거고 해지할 때는 동의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2번이 잘못됐습니다. 다음 3번 생존보험은 만 15세 미만자를 보험 대상자로 할 수 있다. 여러분 여기서 혼동하면 안 돼요. 생존보험이기 때문에 15세 미만자한테 이거 하더라도 여러분 15세 미만의 어떤 생명이 위험하거나 불리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근데 이게 사망보험이면 좀 위험해질 수도 있지만 생존보험이기 때문에 역으로 생각한다면 15세 미만을 보험 대상자로 할 수 있다. 맞습니다. 다음 4번 타인의 사망보험. 그러니까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에 계약 체결 시 그쵸 보험 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4번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정답은 2번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딱 한 번만 정리할게요. 자, 우리 칠판 한번 볼까요? A, B, C, D.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요 경우에 보험 수익자가 지정되기도 전에 피보험자가 사망했다면 보험금 누가 수령할 수 있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피보험자의 상속인이라고 했습니다. 피보험자의 상속인. 자, 그거 좀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요 경우에 보험 수익자 같은 경우 우리 지정을 안 한 상태에서 보험 사고가 발생했다. 요게 제일 중요해요. 요게 이제 교재에 나온 거니까 꼭 좀 기억하십시오. 요 사람의 상속인이 보험금을 보험 수익자가 된다라는 거 그거 좀 기억을 하시고요. 자, 다음 두 번째. 피보험자는 벌정이 살아 있습니다. 근데 보험 이거 수익자가 사망을 했습니다. 보험 수익자가 사망했어요. 그럼 상식적으로 봐도 그럼 뭡니까? 원래 이 사람한테 보험금을 주려고 딱 수익자로 지정을 했는데 그리고 이 사람은 뭡니까? 이 사람이 보험 수익자니까 동의를 해준 거겠죠. 그렇죠? 이 사람이 먼저 사망했습니다. 그러면은 보험 수익자는 이 사람의 상속인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이 동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 경우에는 그러면 보험 수익자는 누구? 역시 마찬가지 얘가 다시 지정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지정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상속인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 그 두 개를 비교하셔야 돼요. 아까는 상속인으로 가는 거지만 이 경우는 상속인으로 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 그 두 개만 비교하시면 돼요. 그 외에 뭐 사망이나 이런 거는 제가 그냥 좀 이해하시라고 추가로 넣은 거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411페이지 볼게요. 보험계약의 요소. 보험 대상자와 보험 목적물이라고 되어 있네요. 보험사고 발생의 객체, 즉 생명보험에서는 어떤 피보험자의 생명 또는 신체를 말하고요. 그래서 제가 그 보험 목적물 관련해서 중요한 게 뭐라고 했잖아요. 보험계약에서의 목적물은 보험사고 발생 후 보험자가 배상해야 될 즉 보험금의 발생 범위와 한계를 정해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해 정도에 따라서 보험금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보험사고라는 것은 다른 말로 보험금 지급 사유죠. 그렇죠? 생명보험에서는 뭐 생명, 그러니까 사망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뭐 상해 이런 것들이 바로 보험사고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세요. 3법 644조 보세요.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그러니까 죽은 사람, 생명보험을 들었는데 이미 죽은 사람을 대상으로 했다. 그럼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럼 보험계약은 무효라고 했잖아요. 그 조문에 나와 있잖아요. 이미 발생했거나 또는 발생할 수 없는 것일 때는 그 계약은 뭐가 된다? 무효로 한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쌍방이 알지 못했다 하면 그러지 않아야다. 뭐 이런 단서도 있긴 한데 어쨌든 무효가 되는 게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보험료, 보험금 우리 많이 했습니다. 보험금, 보험료 개념 아시죠? 자, 최초의 보험료를 받은 때 뭐라고 되어 있나요? 받은 때로부터 시작한다. 그러니까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 책임은 뭐다? 제1의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시작된다. 제가 누누이 강조 드렸던 겁니다. 자, 그렇게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보시면 보험자는 보험금액 지급에 관하여 약정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약정 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어떤 이런 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정해진 날로부터 10일 내에 어떤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액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우리가 보험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생명보험 만약에 생명보험 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사망했어요. 그럼 보험수익자 입장에서는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근데 보험금을 받을 때 이런 보험사고가 발생했습니다라고 통지를 해줘야지 보험회사가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C가 사망했습니다라고 이 사람이 원래 통지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통지를 해줬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이렇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지급할 수 있겠냐? 다 보면 그렇죠? 정해야지. 그러니까 약정 기간이 정해지면
그때 해주면 되는데 그게 없다면 자, 통지를 받은 후 어떻게 해라?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 금액을 정하고, 그러니까 바로 여러분들 보험 금액이 뭐 딱 나오는 게 아니라 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체 없이 보험 금액을 정하고, 정해진 보험 금액은 이제 며칠 이내? 10일 이내라는 거. 지체 없이 하고 10일 이내 꼭 좀 체크를 하십시오. 그러니까 보험 금액을 정하는 거는 지체 없이. 왜 지체 없이란 말이 나오냐면 이걸 갖다가 기간을 갖다가 여러분들 딱 정했다. 뭐 15일 이내 그럼 뭡니까? 이게 되게 사유가 불분명하고 이런 사유인데도 그 기간에 쫓겨가지고 막 이렇게 정확한 어떤 그런 금액 산정이 어려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체 없이라는 약간 추상적인 표현을 써가지고 하여튼 니네들 좀 빨리 처리를 하고 대신 금액이 딱 정해지면 뭐다? 그때부터 10일 이내 보험 수익자에게 지급해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체 없이 10일 이내 꼭 좀 기억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보험기간과 보험료 납입기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보험에 의해서 보장이 제공되는 기간을 보험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상법에서는 보험자의 책임을 언제?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받은 때부터 개시한다고 규정되어 있고요.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 책임이 존속하는 기간을 우리가 보험기간이라고 하고, 계약자가 우리 보험료를 납입해야 되는 기간을 보험료 납입기간. 그래서 이게 일치한다? 그걸 전기납. 일치하지 않는 것을 단기납 이렇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예, 그렇게 좀 보시고,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뭐 앞에서 봤던 건데,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제 개인적으로는 자, 여기서부터 좀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양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출제 좀 될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니까 한번 좀 보겠습니다. 특히 요 앞에 거 보험계약의 성립과 거절, 그 다음에 철회 이 부분을 조금 여러분 신경을 쓰셔야 돼요. 자, 보험계약 성립은 여러분들 무슨 계약? 낙성계약, 요물계약 중에 낙성계약. 낙성계약은 뭡니까? 청약과 승낙이 합치되는 그 순간, 그 승낙하는 순간 계약이 성립하는데요. 잘 보세요.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자의 승낙으로. 요건 아시겠죠? 누가 청약을 하는가요? 보험사가 청약하는 거예요? 우리 계약자가 우리 보험 가입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게 뭡니까? 청약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아까 뭐 건강진단이 필요하면 건강진단을 갖다 보고 이런 거 심사하고 난 다음에 승낙하는 건 누가? 보험회사예요.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 보험계약자의 청약, 그 다음에 보험자의 승낙. 그때 뭐다? 보험계약이 이루어진다. 보험자는 계약자의 청약에 대해서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보험사가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직업이 되게 위험한 스턴트맨이다. 근데 상해보험을 든다라고 할게요. 그럼 투건날 보험금 타낼 것 같으니까 쟤네들 보험사 입장에서는 손해볼 것 같잖아요. 그래서 보험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보험자가 계약을 거절한 때는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해당 계약의 예정 이율에다가 자 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료에 더하여 돌려준다라는 거. 자, 이거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자, 청약 거절. 청약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는 건 보험회사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얘가 청약을 하면서 보험료를 같이 냈어요. 보험료를 냈습니다. 보험료를 냈다면 청약을 거절하면 보험료 받았던 거는 자기가 부당이득이 되니까 다시 돌려줘야 되겠죠. 근데 돌려줄 때 그냥 돌려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보험 료에다가 예정 이율, 그러니까 해당 계약의 예정 이율에다가 1%를 복리로 계산한다라는 거. 그래서 납입한 보험료, 당연히 납입한 보험금이 아니죠. 보험료에다가 그 예정 이율, 그렇죠. 예정 이율에다가 예정 이율에다 그렇죠. 1%. 요게 거절이라는 거. 그냥 요 구체적인 내용보다도 요게 거절할 때 그렇다는 걸 좀 구분하셔야 돼요. 거절할 때. 그래서 예정 이율에다가 1%를 연 단위로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아까 우리가 냈던 보험료에, 보험금 아니에요. 보험료에 더하여 돌려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밑에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자, 보세요. 보험자는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의 계약을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한다. 만일 30일 이내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다면 자, 동그라미 칩시오. 승낙한 것으로 본다. 그냥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자, 우리 청약은 누가요? 보험계약자가 이렇게 청약을 합니다. 청약을 하면 얘가 뭡니까? 승낙을 해주면 되는데 자, 여러분 기간을 딱 정해놨어요. 자, 기간은 며칠? 30일. 그래서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자,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30일 이내에 우리 받아줄게. 계약 체결하자. 이런 말을 하든 아니면 안 돼. 이렇게 거절을 하든 뭘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안 하면 뭡니까? 얘 입장에서도 당연히 계약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계약이 체결된 걸로 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뭘로 본다? 그래서 거절한 것으로 본다가 아니라 이런 게 중요하죠. 승낙한 것으로 본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옆에다가 거절 X 이렇게 해놨는데 승낙입니다. 승낙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까 요것과 같이 관련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보험료. 아까 여기 만약 보험료까지 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이 사람이 거절할 때는 어떻게 해라? 30일 내 보험료와 예정 이율을 플러스 1% 복리로 계산한 걸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거절이고요. 자, 잘 보세요. 이번에는 뭐라고 했나요? 철회. 그러니까 여러분 1번 꺽쇠 갈로에다가 1번 반갈로에 보면 거절에다가 여러분 동그라미 하나 하시고 이번에 철회에다가 해가지고 제가 이거는 작년에 되게 나름 이거 좋은 문제 같습니다라고 주장했는데 시험 안 나왔어요. 그럼 제가 안 나왔다는 거는 제가 형편이 없거나 아니면 내년에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 보시면 보험 계약자는 보험 가입 증서, 우리 아까 다른 말로 보험 증권이라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보험 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자 15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철회가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어제 일이 새벽 3시에 끝났어요. 3시에 끝나서 집에 가니까 한 3시 반쯤 돼가지고 잠을 자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TV를 딱 틀는데 TV에서 요즘 그새한테 이제 케이블 TV 하잖아요. 케이블 TV 걸어서 세계 속으로라는 그 프로를 하다가 끝나고 나니까 갑자기 광고가 있잖아요. 보험 광고가 딱 나오는데 바로 이게 나오더라고요. 자, 우리 보험 계약자는 뭐 한 때부터 보험 가입 증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도 역시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라고 광고. 제 말이 맞는지 틀린지 여러분들 TV 보면서 유심히 한번 보세요. 이렇게 딱 돼가지고. 그래서 자, 아까는 청약 거절거리인데 이번에 철회라고 했습니다. 철회라는 건 뭐냐면 누가 하는 거다? 청약을 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아까 거절이라는 건 누가 한 거예요?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해달라고 했으면 보험자가 청약 안 해줘. 그러니까 계약 성립 안 한 거, 계약을 안 받아줘라는 거절을 보험자 입장에서 하는 게 청약 거절건이고요. 청약 철회는 뭡니까? 처음엔 내가 보험계약을 딱 체결하려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보험료 내는 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갑자기 내가 일자리가 계속 유지될지도 모르겠고 다른 데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이 보험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어서 다시 이렇게 철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철회는 언제 할 수 있다? 자, 중요합니다. 보험 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그 다음에 청약을 한 날로부터 역시 30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표현이 그냥 30일 초과한 경우 철회 불가니까 30일 이내에는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청약 철회는 누가 하는 거다? 그렇죠. 이때는 누가 보험자라고 그래서 보험 계약자죠. 요거는 청약 철회. 그래서 만약에 보험 증권을 겨우 받은 날이면 15일, 그 다음에 청약을 한 날이면 30일 이런 식으로 좀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래서 아까 보험자는 자 청약을 승낙하거나 거절하는 거는 30일 이내에 된다라는 거. 요거는 숫자지만 나름 의미가 있는 것 숫자이기 때문에 꼭 좀 알아두셔야 돼요. 중요한 숫자잖아요. 청약을 철회하고 거절할 수 있는 기간이니까 중요한 겁니다. 자, 이 경우 또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는 보세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아까는 어떻습니까? 청약을 내가 해달라고 계약 성립을 원하면서 보험료까지 내면서 청약을 했는데 거절을 누가 한 거예요? 보험자가 했잖아요.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보험료 받고 야 미안하다. 그동안 우리가 좀 심사한다고 시간을 끌었는데 도저히 너는 우리하고 보험계약 체결 못하겠어? 그러면 받은 보험료에다가 뭐까지? 예정 이율에다가 1% 이렇게 연 단위 복리 이자를 이렇게 주는데 이번에는 뭡니까? 청약 철회는 보험자는 가만히 있는데 지가 뭡니까? 스스로 이제 청약했다가 거절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뭐만 돌려준다? 있죠. 보험료만 돌려준다라는 거. 보험료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보험료에다가 예정이율 1%지만 보험료만. 그래서 잘 구분하셔야 돼요. 청약의 철회냐, 청약의 거절이냐에 따라서 돌려주는 범위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청약의 거절 같은 경우는 받은 보험료에다가 뭐 이런 것들 플러스가 되지만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사 입장에서는 받은 보험료만 돌려주면 된다라는 그 말이에요. 차이 이해되시죠? 상식적으로 봐도 얘는 가만히 있었는데 지가 그냥 좋다고 했다가 미안하다 나 계약 안 할래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얘는 뭡니까? 손해볼 필요 없는 거잖아요. 받은 것만 그냥 돌려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거절하고 철회 제가 보기에는 참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일단 문제 내기도 좋은 것 같은데 아직 안 넣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자, 이 말이 나중에 성지가 되도록 그렇게 한번 자, 어쨌든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보험계약에
거절 시 받은 보험료에다 예정이율에다가 1% 복리 계산 금액을 돌려주는 것 비교. 이건 제가 그냥 추가로 쓴 말입니다. 잘 비교를 하시고, 그다음에 일자 계산은 초일 불산입을 적용하므로 1일 보험 가입 경세를 받은 경우 16일까지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 민법의 기본 원칙은 초일 불산입입니다. 초일. 첫 번째 날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야, 너 15일 이내로 내 돈 갚아. 자, 100만 원 빌려주고 15일 이내. 그러면 자, 3월 5일입니다. 근데 15일 이내로 돈 갚아라고 했으면 그럼 언제까지 돈 갚아라는 거다? 그러면 자, 초일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3월 5일 빌려주면서 뭐 12시나 1시나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 날짜는 산입하지 않고 언제부터? 3월 6일 00시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그러니까 3월 20일 언제까지? 24시까지 갚아라. 이 말인 겁니다. 이렇게. 초일 불산임, 이게 필요 없어요. 그냥 초일 불산임이라는 건 그날은 뭐다? 산입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법에도 이렇게 해서 기간에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는 정도 가볍게 보시고요. 그 다음, 보험계약의 성립과 관련해서 조문 한번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받은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30일 내내 승낙, 그러니까 낙부의 통지, 승낙할 건지 말 건지를 해라. 그러나 임보험 계약 같은 경우는 신체 검사를 받아야 된다면 자, 기산을 언제 하겠다? 신체 검사 받은 날부터 기산을 하겠다. 이게 돼 있고요. 그다음 2항은 우리 아까 봤던 거 30일 기간 내에 낙부, 승낙이냐 아니면 거절이냐의 통지를 해태한 때는 뭘로 보겠다? 승낙한 것으로 보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3항 있잖아요. 자, 요게 여러분들 그 승낙 전 사고 담보군요. 요거 좀 별표 치셔도 되고 다음에 오른쪽에 내용 나오니까 보세요. 3항을 좀 주의 깊게 보세요. 요거는 잘 보셔야 돼요.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된 때, 보험사고가 생긴 때는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다면은 보험자는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진다라는 거. 자,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나요? 자, 보시면 이 보험 계약자가 뭐라고 되어 있죠? 그 보험료를 갖다가 청약만 하는 게 아니라 보험료. 그러니까 우리가 보험 그 기간이 개시되는 건 언제부터 된다고 했습니까? 첫 번째 보험료를 납입받은 때부터 그랬죠. 그래서 이때는 얘가 청약만 하는 게 아니라 보험료까지 같이 냈어요. 보험료까지 같이 이렇게 내면서 나 이 보험계약 체결, 보험계약 하고 싶습니다. 체결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니까 보험사 입장에서는 심사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보험계약에 적합한지 막 심사하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뭐 교통사고가 이거 자동차 보험이라도 한번 할게요. 갑자기 교통사고가 났다. 즉 보험사고가 발생했다면 얘가 특별히 거절해야 될, 즉 거절해야 될 사유가 있다면 모를까? 사유가 없다면 뭡니까? 아직 얘가 승낙을 하기 전이라도 뭘 하겠다? 보험금을 지급하겠다. 그걸 우리가 승낙 전 사고 담보 오른쪽에 보시면 그 있잖아요. 3번에 보시면 승낙 전 사고 담보. 요게 바로 요 조문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근데 거절할 사유가 있다면 당연히 뭡니까? 보험금 지급할 필요 없겠죠. 그러니까 거절할 사유가 없다면 비록 승낙하기 전이라도 그 보험 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게 우리 상법 조문이니까. 근데 임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신체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검사를 받지 않은 데는 그러하지 않는다. 그렇겠죠. 뭐 갑자기 암보험인데 암보험 같은 경우는 우리 신체 검사 받아야 되는데 딱 얘가 그냥 어떤 수술금이나 보험금 이런 거 타먹으려고 뭡니까? 암이 딱 진단이 개시되자마자 갑자기 청약하고 보험료 딱 냈을 때 내고 난 다음에 뭐 당연히 뭐 거절할 사유가 있으니까 그걸로도 우리가 해석해도 물론 거절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뭐다? 우리 그 보험과 관련해서 건강 그 관련해서 그걸 할 때는 신체 검사를 받은 때부터 갖기 전에는 그러하지 않아야 뭐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승낙전 사고담보 조문만 정확하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3번 이것도 중요합니다. 보험증서의 교부라고 되어 있네요. 자, 보험증서란 보험계약의 성립 및 그 내용에 관한 증거로서 보험자가 교부하는 문서를 말하는데 자, 보험자는 계약이 성립한 때는 보험증서를 교부한다. 그런데 보험증서의 교부 여부는 보험계약의 효력 발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자, 별표 치십시오. 그냥 이거는 뭡니까? 후일 그냥 증거로 남기기 위한 거고요. 보험계약은 언제 체결되는 거예요? 그냥 청약과 승낙 있으면 그냥 체결되는 거예요. 그 보험증거는 그냥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청약을 했어요. 그럼 보험자가 전화해요.
저 누군데요? 어떤 보험회사 누군데요? 홍길동 씨 이번에 이런 보험 우리 체결되었습니다. 자, 주소지로 우리가 보험증권 보내드릴게요. 자, 우리 체결됐습니다. 그 순간에 뭐가 되는 거예요? 보험계약 성립하는 거예요. 근데 보험증권을 이렇게 교부받아가지고 딱 내가 받는 순간에 어떤 보험계약의 효력이 지속되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증권이 일로 오는 게 아니라 갑자기 뭐 바람이 불어가지고 다른 집에 갔다 이러더라도 이건 보험계약 효력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보험증권은 보험계약의 효력 여부랑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거, 그걸 좀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보시면 따라서 배달 착오 등으로 인해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증서가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 거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관련 조문 한번 좀 볼게요. 보험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때는 자, 이것도 마찬가지 지체 없이 작성해서 교부해라. 성립하면, 승낙하면서 지체 없이 하고요. 근데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전부 또는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 이때는 안 줘도 됩니다. 자, 이때는 안 줘도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존의 보험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그 보험증권에 사실을 기재하면서 보험증권의 교부에 가름할 수 있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보험계약을 우리가 보험계약이 만기가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보험계약을 계속 체결하고 더 연장하고 싶다. 그럼 다시 뭡니까? 보험증권을 교부할 필요는 없고 그 보험증권에다가 뭐 합니까? 글자 몇 자 그 날짜 좀 적어가지고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정해가지고 새로 교부하는 것에 가름할 수 있다라는 그 말입니다. 자, 가볍게 그렇게 좀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험계약의 체결과 무효 돼 있네요. 자, 체결. 보험계약은 특별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는 불요식 낙성 계약이므로 보험계약자의 청약에 대해서 보험자가 승낙한 때 보험계약은 성립합니다. 승낙 방법에는 제한이 없지만 보험자는 별도의 승낙의 의사표시를 행하지 않고 그냥 보험증권 교부로 가름하고 있으며 실제로는 보험자의 승낙 절차와 보험증권의 교부 절차는 거의 통합돼서 이루어지고 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냥 같이 주고 있다. 자, 그러면 보험자가 승낙할 경우 보험자의 책임은 바로 개시되는 게 아니라 이때는 최초 보험료가 지급된 때로 되는데 이때 보세요. 만약에 자, 여러분들 최초 보험료가 이 사람의 승낙보다 먼저 진행이 됐다면 언제부터? 최초 보험료로 지급된 대로 소급하여 개시된다라는 이 표현 좀 명심을 해두십시오. 근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자. 자, 우리 아까 봤지만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하고 싶어서 청약을 했어요. 근데 청약을 하는데 그 승낙은 언제까지 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보험사 입장에서는 며칠 이내로 30일 이내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이를 못 참고 얘는 1회 보험료를 납입을 했어요. 미리 보험료를 납입했는데 아직까지 승낙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승낙이 발생했다면 원래 보험 책임 기간은 자, 보험 기간은 언제부터 진행된다고 했습니까? 1회 보험료를 납부한 때부터 있죠. 그러면 승낙이 비록 보험료 넣는 것보다 늦더라도 보험 기간은 언제부터? 이런 식으로 소급한다. 이게 바로 앞으로 가는 게 소급이거든요. 이 표현입니다. 그럼 이때부터 우리 언제까지 뭐 이게 보험 기간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보험 기간. 그래서 보험자가 승낙할 경우 보험자의 책임은 이 사람이 승낙하더라도 보험자의 책임은 언제부터? 최초의 보험료 낸 이때로 소급해서 이때부터 보험 기간이 된답니다. 자, 그 말이고 그 다음에 승낙 의제 며칠 이내? 30일 이내 청약이냐 거절이냐 아니 승낙이냐 거절이냐 이것을 갖다가 말하지 않으면 뭘로 하는 것으로 본다? 승낙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이제 신체검사 받아야 될 때는 뭐다? 신체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기간을 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약한 때부터가 아니라 신체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한다라는 거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 3번 보시면 승낙 전 사고도 한번 우리 앞에서 봤지만 보험자가 자 청약을 했다가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이때 이제 뭐가 생긴 거예요? 보험 사고가 생겼습니다. 보험 사고가 생겼다. 다만 보험료는 냈어야 돼요. 보험사고가 생길 때는 자 특별한 사유, 고지 의무 위반이나 건강진단 불응 등 어떤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험자는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진다라는 게 바로 승낙 전 사고 담보입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다만 요건 아까 뭐였습니까? 보험료는 냈어야 돼요. 알겠죠? 보험료는 어느 정도 뭐 전액을 내든 일부를 내든 그건 중요하지 않지만 어쨌든 냈어야 된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 자 무효하고 취소는 여러분들 좀 구분하셔야 돼요. 무효, 취소. 자, 이거는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 거고요. 이거는 일단은 유효한데
아이고 글씨가 왜 이러죠? 일단은 유효한데 그 다음에 이게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이 말입니다. 소급해서 자, 근데 결론적으로는 나중에 무효가 되는 건 똑같은데 그 차이가 뭐냐면은 무효는 아예 처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무효 주장은 근데 이건 상식적으로 그냥 보세요. 상식적으로 이건 누구나 무효 주장 가능하고요. 다음에 요거는 제적 기간 적용 안 씁니다. 근데 요거는 취소권자만 취소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기간 취소권 행사 기간이 있습니다. 행사 기간이 있다라는 거. 그냥 일단 요거 제가 설명만 잠깐만 듣고 한번 볼게요. 자, 어떤 법률 행위를 하는데 하자가 있어요. 하자가 있는데 우리 행정행위와 관련해서 보면 그 하자가 되게 중대한 경우를 우리가 무효라고 합니다. 무효. 무효라는 거는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럼 아예 이거는 그냥 자, 우리 만약에 아까 그 죽은 사람,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해가지고 보험계약을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럼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무효인 생명보험계약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누구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즉 계약관계자 어떤 사람이든 야, 그 생명보험계약은 잘못된 거야 하면서 무효를 주장해가지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만약에 이런 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A가 보험계약자고 이게 보험사입니다. 보험자고요. 여기다가 매달 1억을 갖다가 넣는 보험계약을 체결했는데 여기 사망자를 상대로 해가지고 무효인 보험계약을 체결했어요. 근데 A라는 사람은 빚쟁이였어요. C라는 사람이 채권자인데 야, 너 돈을 받으러 갔더니 돈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뭡니까? 보험료로 그동안 보니까 한 10억 정도를 냈던 거예요.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 보험료 냈던 걸 뺏고 싶잖아요. 근데 여기에 지금 가만히 보니까 이 보험계약 자체가 무효인 계약이에요. 그러면 무효라는 것은 누구나 무효를 주장이 가능하다. 그럼 C 입장에서도 이 생명계약, 보험계약이 뭐다? 무효라는 걸 주장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무효 주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거니까 이 돈은 다시 그 주인한테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럼 A한테 돌아가면 A는 뭡니까? 강제 집행을 통해서 이 돈을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효. 무효라는 것은 누구나 주장이 가능하고 이거는 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100년, 1000년이 지나더라도 그때 그 계약이 무효다. 이거는 주장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이건 주장할 수 있는 건 제적기간 적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취소가 되는 거는 자, 아까 만약에 A라는 애가 미성년자예요. 미성년자면 마찬가지예요. 요 사람이 채권자다. 그러면 요 계약이 이거는 정상적인 계약이에요. 사람 뭐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든 무슨 계약을 보험계약을 체결했는데 자, 요 사람이 요 계약을 무효로 하고 싶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그 취소를 갖다가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취소는 취소권자만 그 취소가 가능한 겁니다. 그 다음에 취소권 같은 경우는 뭐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이나 그 다음에 법률행위를 하는 날부터 10년이라는 그런 취소권 행사 기간이 제한이 있다는 거 그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여러분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여기서 나오는 개념만 좀 정확하게 보시면 돼요. 보시면 보험계약의 무효란 무효 사유에 의해서 계약이 뭐다?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무효고요. 취소라는 것은 처음에는 유효하게 성립되었지만 계약 이후에 취소 사유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취소를 하면 그 계약 시점으로 소급되어 없어지는 것을 말한다. 자, 이게 뭐 기출됐던 거니까 이런 식으로 좀 먼저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유가 되게 중대한 경우는 무효로 하고 우리 뭐 그렇지 않은 경우를 취소한다라는 거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출 볼게요. 보험계약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자, 1번 보세요.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의 당사자라 함은 보험자, 보험계약자, 보험보지, 보험대상자 및 보험금을 받을 자, 보험수익자를 말한다. 맞나요? 이걸 보험계약 관계자라고 그랬죠. 보험계약 관계자. 보험계약 당사자는 누구하고 누구만? 보험자와 보험계약자만 의미합니다. 2번 보험자가 청약관계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생긴 때는 해당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험자는 뭐다?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진다는 것은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 말이에요. 보험금을 지급한다. 2번 이게 바로 뭐라고 그랬죠? 승낙 전 사고담보 맞습니다. 3번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보험계약 체결 시에 보험 대상자, 즉 피보험자의 서면 또는 구두에 의한 동의. 자, 뭐가 틀렸나요? 그렇죠. 동의를 얻을 때는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구두라는 말은 틀렸습니다. 말로서 동의를 얻는 건 안 돼요. 4번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라는 생명보험계약에서 만 15세 미만, 그다음에 심신박약자, 신체 허약. 자, 그럼 신체 허약자는 너무 애매하다, 그렇죠? 그래서 신체 허약자를 보험 대상자 하는 것은 보험계약은 무효다.
아까 어떤 사람이죠? 15세 미만, 심신, 상실. 그러니까 이게 정신적으로 되게 정신병이 좀 심한 사람. 그 다음에 심신, 박약. 근데 신체 허약자는 아니에요. 와, 이 문제 만든 사람 진짜 기발하네요. 와, 신체 허약자. 이건 전 상상도 못했습니다. 어쨌든 신체 허약자. 이 사람은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들 막 보험계약 체결할 때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사람만 이렇게 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신체. 근데 심신상실자나 심신박약자 뭐 이 정도 몰라도 이게 신체 허약자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인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걸 내용을 보고 있잖아요. 내가 보험 그 사망을 보험 체결할 때 이거 보고 내가 지금 저기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가 됐구나라는 것을 인지를 해야 되는데 신체에 허약하다가도 여러분들 보면 공부 전교 1, 2등 한 애들은 보면 몸 약한 애들이 공부를 더 잘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 그런 친구들은 훨씬 똑똑한데 보험계약 있고 체계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애들인데 그 사람을 갖다가 보험계약을 한다고 해서 무효로 하는 것은 좀 타당하지가 않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고지 의무 보겠습니다. 고지. 자, 고지라는 거는 물론 이제 여러 의미로 쓰이겠지만 우리 보험계약에서 고지라는 것은 계약 성립 시에 우리가 알려줘야 되는 거, 중요한 사실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보시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 시 청약서에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보험자에게 사실대로 알려야 되는데 이를 고지 의무라고 하고요. 자, 시험에 나오는 건 우리 계약 부활이라는 거 우리 앞에서 잠깐 얼핏 제가 언급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계약을 청약할 때뿐만 아니라 뭐 할 때도 부활할 때도 부활 시에도 이행을 해야 되는 게 바로 고지 의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고지를 갖다 제대로 안 하면 요거는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요 조문은 그냥 참고만 하시죠. 보세요.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라도 보험자가 뭐뭐뭐에 따라서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보세요. 고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 또는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증명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라고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여기까지는 우리 교재에 나오는 내용인데 잘 보세요. 보험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자, 오른쪽 한번 제가 이 조문은 제가 집어넣은 거거든요. 415페이지의 조문은. 그래서 요거 보시면 제목만 보세요. 650조, 다음에 650조의 2, 다음에 651조 고지 의무 위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보세요. 요런 것들로 인해서 계약을 해지했을 때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라 했습니다. 즉 고지 의무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 그러면 보험사고 발생하더라도 뭐 한다?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그만큼 이제 여러분들 중요한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을 고지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과거에 어떤 치료를 받았고, 뭐 지금은 어떤 상태고, 그 다음에 직업은 어떻고, 이런 것들은 사실대로 말해야 됩니다. 이런 거 사실대로 말 안 해가지고 보험사에서, 이게 뭐야? 얘가 했던 거랑 사실과 다르네? 계약 해지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보험사고 발생하더라도 이거는 뭡니까? 보험금 지급할 책임, 의무 전혀 없습니다. 다음에 415페이지 보시오. 고지 의무 위반의 효과 보시면, 자, 보험자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자 이것만 체크를 할게요. 고의 또는 중과실. 자 고지 의무 관련해서는 자 작은 과실은 안 돼요. 중대한 과실이에요. 고의 또는 일부러 그러든지 아니면 큰 잘못으로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고지 의무를 위반한 때는 자 이 말 잘 보세요. 보험금 지급 사유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금 지급 사유가 여러분 뭡니까? 뭐가 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해야 돼요? 보험사고죠. 그러니까 그럼 뭐다? 보험사고가 일어나기 전이라도 뭐다?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을 갖다가 이 사람들이 고지를 안 했다는 것을 보험사 입장에서 캐치를 했다? 그럼 뭐 한다? 계약 해지 그냥 보험사고 발생하기 전이라도 그냥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경우 보세요. 보험자는 해약환급금이나 아니면 이비 납입한 보험료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한다. 자, 동그라미에서 많은 금액. 이땐 착하죠. 그래서 해약환급금, 그 다음에 납입보험료 두 개 중에 많은 걸 갖다가 이때 해지할 때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를 할 때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많은 금액 꼭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에 관한 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보험 가입 한도액을 초과 청약한 경우에는 초과 청약에 대해서만 계약을 해지하고 초과 가입액에 대한 보험료는 반환한다. 다만 승낙 거절 직업 또는 직종에 대해서는 계약 전부를 해지한다. 이렇게 되네요. 자, 무슨 말이냐면 계약에 따라서 여러분 보험금이 지급할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급을 속였어요. 그래서 큰 보험금, 많은 보험금을 탐하려고 지급을 속였어요. 내가 지금 보면 강사라는 직업으로서 여러분들 자, 공무원 이렇게 있고 자, 요 사람은 자 이걸 1억으로 지급하는 거고 이거는 8천만 원까지 지급 가능한 거예요. 근데 내가 강사라면 나중에 보험금을 8천만 원밖에 못 하면 하니까 내가 공무원이라고 속였어요.
지금 보면 내가 강사라는 직업 자체도 뭡니까? 성납 거절되는 직업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8천만 원까지 한다니까 그럼 내가 지금 1억까지 타먹을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 뭐라 하겠다는 거예요? 해지를 하겠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내 원래 직업은 뭡니까? 조폭이다. 이렇게 할게요. 조폭이다. 그럼 이거는 가입이 안 된다고 할게요.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럴 때 그때는 뭡니까? 아예 전부를 해지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때 빵원이니까. 그래서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보험 가입 한도액을 초과 청약한때 즉 나는 8천까지 가능한데 1억을 갖다가 가입했다면 초과 청약액에 대해서만 계약을 해지하고 만약에 승낙 거절 직업 그러니까 아예 가입이 자체가 안 되는 것들은 뭐다? 계약을 전부 해지한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자, 고지 의무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자 동그라미 하십시오. 별표 치셔야 돼요. 누가 증명하지 못한대? 보험자가. 그래서 자 우리 증명은 다 보험자라고 합니다. 계약자 아니에요. 계약자가 여러분들 나중에 막 증명하고 증명하는 게 제일 어렵잖아요. 그래서 보험사 스스로가 이걸 갖다가 증명을 해야지만이 해지합니다. 해지를 하고 그래서 보험자가 증명하지 못한 때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해야 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2번 보세요.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 해지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왠지 딱 봐도 여러분 중요한 것 같죠? 자 보시면 보험자가 계약 당시에 고지 의무 위반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자 이게 뭐냐면 제가 조폭 아니면 강사라는 직업이라는 가진 사람을 보험회사에서는 알았어요. 근데 보험료를 좀 더 많이 받아 먹으려고 그래 니네들 너 공무원인 거 그때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보험계약을 받아줬다면 나중에 자기들을 받아줘놓고 나중에 그거 고지하지 않았다고 계약 해지는 안 되겠다. 대항이 되겠죠. 이때도 마찬가지 중대한 과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조금만 신경 썼으면 자 내가 공무원이라면 뭡니까? 공무원 여러분들 그 해당 부서에다가 연락만 한번 해봤어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 하나도 안 하고 제가 제출한 그것만 보고 그냥 그렇군요 라고 이렇게 했다면 중대한 과실이 있는 거잖아요. 그때는 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할 수 없다. 자 1번은 당연히 그런데 2번은 잘 보세요. 보험자가 고지 의무 위반 사실을 안날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계약일로부터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3년 이상 지났을 때 자 이거 체크를 할게요. 안날로부터 1개월. 그러면 결국 뭡니까? 이 사람이 공무원이 아니고 강사였다? 저 사람 그러면 여기 해당되는 보험은 가입할 수 없구나 알았다면 뭡니까? 1개월 이내에 뭡니까? 즉시 계약을 해지해야 돼요. 근데 그걸 질질 끌다가 그럼 뭡니까? 1개월이 지났다는 건 나는 또 계속 믿고 있겠죠. 나는 그냥 이걸 받을 수 있다는 그래서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는 거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걸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신의칙이 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1개월 이상 안날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자 계약일로부터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3년 이상 지났을 때 그러니까 최소한 3년 동안 뭡니까? 보험료를 부은 거예요. 3년 이상 지났다면 이제서는 뭡니까? 그 하자가 있더라도 하자가 어느 정도 치유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뭡니다. 너는 그래 공무원 아니고 강사지만 그냥 이걸로 받아주겠다. 3년이 지났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근데 자 약관 보세요. 일반적으로 약관상에는 계약자 보호를 위해 상법 규정보다 강화된 규정을 두고 있다. 자 1번 보시면 계약일로부터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자 동그라미 2년. 자 여러분들 자 한번 보시면 칠판 보세요. 자 자모고 할 때는 칠판을 봐야 돼요. 칠판 보시면 딱 보세요. 우리 그 보험법과 관련해서 보험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약관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계약자 입장에서는 제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저는 여기다 가입했어요. 원래는 제가 여기 가입해야 되는데 1억짜리 여기다 가입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급을 제대로 고지를 안 했습니다. 근데 아까 그랬잖아요. 이게 계약을 갖다 체결하고 난 다음부터 3년 이상이 지났으면은 이제는 뭡니까? 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할 수 없다라고 그랬죠. 근데 약관상에서는 몇 년 이상이라고 그랬어요? 2년 이상이에요. 어느 게 더 유리할까? 계약자 입장에서는. 2년이 더 유리하죠. 자, 보세요. 2년 8개월이 지났습니다. 2년 6개월이 할게요. 2년 6개월이 지났는데, 2년 6개월이 지났는데, 우리 아까 보험법상에서는 뭡니까? 그때는 저기 보험사에서 뭡니까? 야, 너 이거 공무원 아니잖아. 그러면서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근데 약관상에서는 뭡니까? 2년이 지나면 해지할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계약자 입장에서 내가 생각은 뭐가 좋아요? 기존에 있던 이 계약을 계속 유지하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보험법상에는 뭐다? 그렇죠. 3년이고 약관상에는 2년. 약관상에 우리 계약자한테 더 유리하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2년이 지난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항은 보세요. 모집자 등이 그러니까 우리 보험 설계사 등이 고지 의무사항을 청약서상에 임의로 기재한 경우 그러니까 이게 고지 의무사항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 정한 거를 갖다가 이렇게 알려주는 건 당연한데 보험 모집인이 막 들떠가지고 자기가 그냥 뭐 이런 거 막 자기 스스로 막 질문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정작 진작 중요한 거 그런 걸 안 묻고 엄한 거 고지 의무사항을 마음대로 정한 거 그걸 안 했다는 이유로 해지하는 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보험사 입장이 아니잖아요. 보시면 모집자 등이 그러니까 그 보험 그 설계사라고 하나요? 보험 설계사 그분들이 임의로 뭡니까? 이런 거 의무대로 말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했다면 그거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 모집자 등이 고지 의무사항을 청약서에 임의로 기재를 했다. 임의로 게재했다. 이러면 안 된다. 다만 청약서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자필 서명했다면 모를까. 그러니까 임의로 기재하는 의무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한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할 수 없다라는 거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지 의무와 관련해 가지고는 밑에 이 조문들은 여러분들 제가 넣긴 했지만 안 보셔도 됩니다. 그냥 제가 그 참고하라고 이렇게 했던 거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고 그냥 보험법 관련해서 보험 관련해서 그냥 이해하시기 편하게끔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하나만 보자면 416페이지 그 제 651조의 2 있잖아요. 자, 요거 하나 보세요. 서면에 의한 질문의 효력 보세요.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 간주가 아니라 추정한다. 그냥 가볍게 보십시오. 이 정도만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보시고 해당되는 조문들은 그 파트에 나올 때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놔두고 뒷수업이 없다면 상관이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저 여러분 다음 주에 저희 수업 있죠? 다음 주에 그러면 저 상품 파트 좀 저렇게 디테일하게는 아니래도 좀 전체적으로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여러분 고지 의무와 관련해서 그렇고요. 참 시간이 좀 애매하죠? 죄송합니다. 저기 그냥 오늘 여러분들 막 피곤하실 텐데 좀 일찍 쉬시고 컴퓨터 수업 오늘 아까도 식사하면서 여러분들 얘기 많이 했어요. 10시까지 수업하셔야 된다고 다들 막 안타깝게 생각하시는데 자 어쨌든 좀 수시 시간 좀 갖고 저기 보험계약의 효과 그 다음에 저 뒤쪽에 보시면 그 보험계약 부활까지거든요. 그래서 보험계약 효과 부활까지 여러분들 보고 다음 시간에 우리 그 상품 파트 자세하게는 여러분들 보다 힘들고 그냥 좀 간략하게라도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 문제집이라든지 그런 거 여러분들 5월달부터 풀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